지금부터 MBC 소문미니 시리즈 운빨 로맨스의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MBC 아나운서 서인입니다. 네, 바로 오늘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MBC 소문미니 시리즈 운빨 로맨스는 운명을 믿고 미신을 맹신하는 신보니와 수학과 과학에 빠져 사는 공대 출신의 게임회사 CEO 재수호가 벌이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동명의 웹툰이죠. 운빨 로맨스의 재치와 장점을 살리면서도 드라마로 잘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황정음, 류준열, 이청아, 이수혁 등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도 있고요. 미신과 첨단 과학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더욱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죠. 믿고 보는 황정음, 밑보황 황정음과 잘생김마저 연기하는 대세남 류준열, 그리고 세련되고 우아한 매력녀 이청아, 스타일리시한 꿀성대의 훈남 이수혁까지 그야말로 믿고 보는 배우들이 운빨 로맨스에서 아주 똘똘 뭉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찌릿찌릿한 로맨틱 코미디 운빨 로맨스. 이 작품을 보시면서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작 발표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토타임과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공식 인터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라운드 인터뷰는 따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제작 발표회는 IMBC 공식 홈페이지와 MBC 유튜브 K-팝 채널, 헤이오 앱, 중국 라이칸싱, 그리고 후야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내빈 여러분들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근수 MBC 드라마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직원들의 아주 커다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평소에 좋은 미덕을 많이 보여주셨던 저희 장근수 본부장님이셨고요. 다음은 이주환 MBC 드라마 1국 부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수정 MBC 홍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획의 강대선 책임 프로듀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지수 MBC 시청자 홍보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작사 화이브라더스의 CNM 심정훈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MBC 소문미니 시리즈 운빨 로맨스의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작 발표회의 꽃이죠. 포토타임 순서를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무대 위로 배우가 한 명씩 등장할 때마다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신다면 앞으로 연기하는데 더욱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테니스 선수 최건웅 역할의 이수혁 씨를 소개합니다. 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수혁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바닥에 하얀색 포인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X자로 되어 있죠. 그 위에서 시선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균등하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주얼과 실력을 겸비한 최건욱은 밝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로 경기 내내 상대에게도 그리고 팬에게도 다정하고 상냥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몰이 중인 인물입니다. 이번 역할을 위해서 테니스 연습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멋진 연기 기대하겠고요. 이번 포토타임에서도 그냥 대충만 움직여도 화보가 되는 우리 이수혁 씨 멋지게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하얀색 바지가 있는데 다른 느낌인데 예, 이수혁 씨는 정말 멋지게 소화하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예, 꿀성대 훈남 이수혁 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혁 씨 고생하셨고요.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여배우입니다. 다음은 IM 스포츠 한국 지사장 한설이 역할의 이청아 씨입니다. 네, 이청아 씨 어서 오십시오. 바닥에 포인트에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청아 씨도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을 골고루 분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아우라를 가진 한설이는 비즈니스에서는 똑부러지는 알파걸이지만 평소에는 맨 얼굴에 머리를 질끈 묶고 조깅과 자전거를 빼먹지 않는 인물입니다. 시원시원한 아주 쿨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여성입니다. 네, 오늘 의상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청아 씨 만나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지요. 게임에서 CEO 겸 PD 제수호 역할의 류준열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앞임, 예,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예, X자, 예, X자고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역시 골고루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성도 아주 바른 인사성까지 연기하는 배우 예, 류준열입니다. 예, 멋지게 찍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골고루 모든 기자분들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수호는 IT계 최고의 게임 회사 제제팩토리의 CEO 겸 프로젝트 디렉터로 인생의 판단 기준에 마음과 감정이라는 변수는 없는 인물입니다. 운명이든 미신이든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절대 안 믿는 소호지만 황정음 씨가 역할한 보니를 만난 후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 변화는 작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저런 동생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예. 여자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박 소프트에서 프로그래머 겸 또 기획 겸 마케팅 겸 기타 잡무를 담당하는 신보니 역할의 황정음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 하얀색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 역시 황정음 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신보니는 낙천녀이자 긍정녀이자 능력녀이자 열혈녀입니다. 어떤 인물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완벽하다 못해서 넘치는 그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그녀에게 딱 한 가지 빠졌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미신입니다. 지난해 그녀는 예뻤다 열풍의 주인공 황정음 씨가 연기하는 올해 드라마 속의 최고의 캐릭터 신보니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청초함이 넘치는 순백의 드레스 입고 오셨습니다. 네, 가운데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다 한번 이렇게 지그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짧은 포토 타임을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충분히 찍으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커플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류준열 씨 무대 위로 모셔서 황정음 씨와 류준열 씨 커플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분 함께 예, 보기만 해도 코웃음이 터지는 두 분의 호흡입니다. 역시 류준열 씨의 리드 하에 시선 맞추셔서 바라봐 주실까요?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예, 좋습니다. 네, 밑보황과 대세남이 만났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정화되는 안구정화 커플 황정음 씨와 류준열 씨입니다. 맨 오른쪽 기자분들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정음 씨와 류준열 씨 맨 오른쪽 기자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류준열 씨만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수혁 씨와 함께 커플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황정음 씨는 굳은 자로 서 계시겠습니다. 잠시만 고생해 주십시오. 네, 두 분 함께 이렇게 하니까 또 색깔이 많네요. 역시 이수혁 씨의 리드하에 방향 맞추셔서 시선 맞추셔서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와 건욱은 이웃사촌이고요.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쓰리샷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황정음 씨와 류준열 씨, 이수혁 씨 세 분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황정음 씨 가운데 모시고 양쪽에 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인 관계로 제가 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바라봐 주십시오. 얼굴 가리지 않게 잘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몸을 좀 틀어주십시오. 몸 자체를요. 얼굴만 나오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몸도 함께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이 운빨 로맨스에서 어떤 로맨스를 그려낼까요?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기자분들 좀 바라봐 주십시오. 역시 몸 전체를 돌리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류준열 씨만 그 자리에 계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잠깐 들어가셔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커플 사진 촬영을 더 진행하겠습니다. 류준열, 이청아 커플 사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이청아 씨 무대 위로 모실게요. 네, 역시 류준열 씨의 리드하에 시선 맞추셔서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극 중에서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본방사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카메오 출연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예, 깨알 홍보했습니다. 예, 어렵더라고요. 예, 블록버스터급 수많은 단역 배우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류준열 씨 손도 참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이청아 씨. 자, 이청아 씨만 그대로 계시고요. 이제 류준열 씨만 들어가시고 이청아 씨, 이수혁 씨 커플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이수혁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참 바쁜 이수혁 씨입니다. 자, 두 분 함께 서셔서 역시 이수혁 씨의 리드로 시선 맞추셔서 기자님들 바라봐 주십시오. 스포츠 에이전트와 선수의 관계입니다.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아주 가까운 두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배우분들 무대 위로 모시고 네 분 함께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예. 잠시 뭘 좀 가지러 들어가셨는데요. 네, 네 분 다시 무대 위로 모시고 배우분들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자분들이 가운데 서시고요. 양 끝에 든든하게 두 분이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네 분인 관계로 제가 방향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몸 전체를 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하게 웃어주시고 그리고 하트 한번 날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운빨 하트.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환하게 웃어주시고 역시 하트 한번 날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기자분도 바라봐 주십시오. 역시 환하게 먼저 웃는 사진 찍고 하트 날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마지막 사진 촬영입니다. 배우분들 잠시 무대 위에 계시고요. 김계영이 감독님 모시고 함께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희 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저희 예, 김경희 감독님이 좀 약간 소외된 느낌이었는데요. 예, 저희 드라마국의 부장님이십니다. 예, 김경희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가운데 모시고 찍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역시 다섯 분 함께 하트 세 번만 날려볼까요? 예, 거기가 김경희 감독님 자리 보시는 겁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트 한번 날릴게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다시 하트 날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5분이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운빨 로맨스를 잘 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맨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트 날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포토타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배우분들께서는 앞쪽 계단 이용하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오늘 플래시가 많이 터져서인가요? 제가 이렇게 덥고 땀도 많이 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닥다닥 앉아 계셔서 많이 더우시고 또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행복한 제작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크린이 준비가 되면요, 하이라이트 영상 시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수요일 밤 10시입니다. 바로 오늘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MBC 스몰미니 시리즈 운빨 로맨스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지금부터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호랑이를 잡아. 호랑이요? 호랑이띠 남자를 찾아서 하룻밤을 보내. 안 그럼 어디 갔어 내 호랑이? 죽어. 잡히기만 해봐. 이자의 경비까지 싹 다 받아낼 거야. 동쪽이면 여기밖에 없는데. 은씨, 이거 빼먹을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놈의 팔자. 안녕하십니까. 제자 팩토리 재수호입니다. 그 똑똑한 애들은 머리를 써야 희열을 느끼거든요. 행운 아닙니다. 세상에 행운 같은 건 없어요. 게임은 이걸로 하는 겁니다. 에이미도 랩핑에 대고 이번 기회에 좀 쉬어요. 맨날 이렇게 기계처럼 일만 하니까 연애도 못하지. 내 낡은 서랍 속 바다에 태풍이 몰아치셨네.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게리 초이 선수를 만나기 위해 정선에 나와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나 한국 떠난 지 15년 만에 돌아왔어요. 시간 좀 줘. 사고 안 칠게. 신본이. 굿모닝. 대표님! 이 녀석 몇 분 전이죠? 10분 전입니다. 우리 지니어 스타 대박 날 것 같아요. 아니 확실해요. 대표님! 대표님? 19, 18, 340. 저기야. 청소. 카지노. 그럼 이거라도 받으세요. 금이 환영하는 부적이에요. 돈벼락 바라지 말고 몸을 써요 몸을. 예? 머리보다 몸이... 나 재수호야. 제재 팩토리 재수 겁나 천재. 까탈스러운 이 집에. 아니 제재가 뭐 메르스야 호아마마야. 도망쟁이가 왜 저기 있지? 우리 어떻게 된 거냐고. 잘못된 거 맞죠, 대표님? 이거 대로 맞죠? 이것도 뭐야? 누가 보냈어? 왜 이래요? 산업 스파이 주제 어이없어 하지 말지. 아 나 아니라니까요. 야, 빨리 벗어. 뭐야, 도끼는? 도끼 거기서... 너가 뭐 이상한 거 깔거나 바꿔치기 하고 그런 거 아니지. 평소에 갑질을 얼마나 했길래 쉬어내는 날 직원들이 작정을 하고 깽판을 치냐? 이성이 마비됐어. 이성이 완전 마비됐어. 무슨 소리예요? 응? 무슨 소 아지? 시작한다. 볼수록 어릴 때 얼굴이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날 못 알아봐? 이 귀염둥이 건욱이를. 10년 전에 엄청 친했던 형제처럼 지낸 사람이 있어. 그 둘 중 한 사람이 헤어지기 직전에 좀 잘못한 게 있거든. 됐어. 나 설이야. 우리 사이에 꼭 기억해야 될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면 아주 거지 같은 일이 있었나 보네. 난 나쁜 기억은 빨리 있는 편이거든요. 사정 딱하다고 봐준 게 지금 몇 달째야? 저 이 집 떠나면 안 돼요. 여기 돌아올 사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불러 살려주세요. 살려주셨잖아요. 2년 전에도 살려내셨잖아요. 타고난 네 운명대로라면 네 동생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야 맞아. 안 돼요. 제발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니?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야. 호랑이띠 남자를 찾아서 하룻밤을 보내. 신분증이야. 예?
왜 이렇게 젊어 보여요? 7살 지연우입니다. 법률적으로 12분의 1은 호랑이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새 기획 전망은 어때? 프리야 말고. 대박 소프트 뭔데? 신본희 씨를 개발에 참여시켜달라고요? 저기요. 밥 먹죠? 호랑이띠예요? 그럼 밥 같이 먹어줄 거예요? 밥뿐이겠어요? 세상에 바로 옆집으로 호랑이 보내주시고 저 준비 아직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그 잘난 사장님한테 지금 연락해서 이 프로 팔지 말지 지금 결정을 하시라고요. 뭐 하는 거야? 아니, 안돼. 어찌하여 이렇게 훌륭한 호랑이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늘이시여 내게도 주소서 끝발 날리는 운빨을.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길지 않은 하이라이트 영상이었는데요. 어떤 드라마가 될지, 또 어떤 분위기일지, 또 어떤 케미가 또 숨어 있을지 느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본방이 어떻게 잘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밤부터 운빨 로맨스의 매력에 빠지시게 됩니다. 신선한 로맨틱 코미디의 탄생 지켜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드라마를 보는 내내 아주 운빨이 가득한 날들이 여러분들께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크린이 마주 올라가면요. 다시 배우분들과 또 우리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고 오늘의 공식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배우분들과 감독님 무대 위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계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방향에서 맨 왼쪽에 김경희 프로듀서가 앉을 거고요. 그다음에 황정음 씨, 류준열 씨, 이청아 씨, 그리고 이수혁 씨가 맨 끝에 앉아 계실 겁니다. 예, 매너 돋는 청년 이수혁 씨입니다. 네, 의자를 빼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이렇게 출연 배우분들과 김경희 감독님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가장 먼저 김경희 프로듀서께 운빨 로맨스에 대한 작품 소개를 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저희 운빨 로맨스는 우리 인간이란 참 한 치 앞도 모르는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전제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을, 현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아주 맑고 예쁜 여자가 정반대의 가치관과 인생을 살아온 남자를 만나서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을 믿기보단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배워가는 그런 내용을 가진 드라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황정음 씨부터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배역 소개와 함께 짧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운빨 로맨스에서 미신을 맹신하는 신본이 역할을 맡았고요. 이렇게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유준열 씨. 네, 안녕하세요. 운빨 로맨스에서 재수 역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수라는 친구는 그 운빨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 오히려 그 정반대에 있는 친구가 그 자신과 정반대에 있는 어떤 여성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변화되는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짧게 하라고 해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청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빨 로맨스에서 시원시원한 알파걸 한설이 역할을 맡은 이청아입니다. 앞에 두 배우분이 이제 운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저도 굳이 하자면 설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운이 좋은,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란 밝고 시원시원한 친구고요. 극 중에서는 세계적인 스포츠 매니지먼트 에이전트를 맡고 있어요. 옆에 있는 이수혁 씨가 이제 제 세계 랭킹 10위 정도의 테니스 선수고요. 이렇게 좀 어떤 좋은 집안이 좋은 그런 역할은 사실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했던 거와는 좀 다른 역할이라 네,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함께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혁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혁입니다. 저는 최건욱 역할을 맡았고요. 최건욱이라는 인물은 테니스 선수이면서 약간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고요. 평소에 맡았던 역할에 비해 굉장히 좀 밝기도 하고 좋은 에너지, 좀 건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열심히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독님으로부터 작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배우분들로부터 역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짧은 소감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참 남자 출연 배우 두 분이 아주 음성이 좋으신 분이 또 모시게 됐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무서울 정도네요. 그리고 저희 공식 인터뷰 전에 사실 저희가 운빨 로맨스 홈페이지에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좀 받아서 저희가 직접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먼저 황정음 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나영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극 중에서 신본이의 경우 미신과 점을 맹신한다고 하는데요. 미신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우리 황정음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징크스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징크스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없고요. 없어요.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없으면 좋은 거죠. 네. 예, 징크스가 계속 없는 징크스를 갖고 있는 우리 황정음 씨,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김나영님의 질문 드려봤고요. 다음은 유준열 씨께는 이경환님이 해주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기를 하실 때 여러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을 가져와서 자신이 맡은 배역에 녹아내신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운빨 로맨스에서 제수호를 연기하실 때는 유준열 씨 본인의 어떤 점을 가져와서 제수호라는 인물에 녹아냈는지 궁금하고요. 제수호를 연기하기 위해서 유준열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또 이것만은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류준열 안에 얼마나 많은 재수호가 있고 그 재수호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는 일단 인물 자체가 천재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천재분들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봤고요. 말투나 어떤 이런 행동이나 표정들은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의사 선생님들을 좀 참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 제가 가까운 분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수많은 의사분들을 살면서 많이 만나왔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런 냉철함과 어떤 정확하고 명확한 어떤 판단력, 혹은 그리고 그 끝 말미에 있는 어떤 병에 대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에 대한 따뜻함, 뭐 이런 것들이 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천재로서 끝나는 인물이 아니라 천재이면서도 그 현재까지 오면서의 어떤 그 과거에 대한 어떤 아픔 혹은 트라우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 천재라는 인물에 묻어나서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재 CEO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것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얻으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정말 이번 역할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청아 씨께 김예슬님의 질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극 중에 한솔이 역할은 늘 진짜 나보다 남들의 눈에 비친 나가 더 중요해서 사랑받기 딱 좋게 행동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배우라는 직업을 해오신 이청아 배우님도 비슷한 점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혹시 남들 눈에 비치는 거에 상관없이 오직 나를 위해서만 했던 행동이나 또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 설이가 어떻게 보면 남들 눈을 많이 의식하고 또 남들한테 사랑받기 좋게 행동한다는 거는 사실 저희 배우들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데뷔를 했을 때나 이럴 때는 좀 모난 부분도 많고 좀 뭐 거친 부분 아니면은 좀 뭐 소극적이고 뭐 말도 잘 못한다던가 이러다가 배우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이렇게 완성된 공인으로 나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 이렇게 좀 더 주변을 생각하게 되고 뭐 대중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항상 그냥 제가 원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그대로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게 크게 문제 있는 것들은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혁 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현성 님이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미신을 믿는다면 그녀를 위해서 극 중에 31살 호랑이띠로 나이를 속이려는 최건욱처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나요? 현재 29살인데 30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인이 살아온 20대 중에 최고로 운빨이 좋았던 기억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 먼저 대답을 드리면요. 운빨 뭐 사람한테 이제 뭐 운이라는 게 있겠지만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배우라는 꿈을 오랫동안 꿔온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안 쉬고 몇 작품째 연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새 가장 기분이 좋고요. 열심히 하게 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겨서 굳이 뭐 꼽는다면 요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단 극 중에서 건욱이 거짓말까지는 안 하고요. 약간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미신을 믿는 여자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도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너무 심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좋아하는 여자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먼저 받은 질문을 저희 배우분들께 드렸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바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에이드 김은지입니다. 저희 류준열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상파에서 첫 주연 맡으셨는데 부담감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상파, 공중파를 떠나서 그냥 TV에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그냥 즐겁고 행복한 일이어서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모든 작품을 하면서 항상 뭐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작품에 들어가고 많은 동료들과 스태프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고민거리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찍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마이크 좀 올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스타의 문수영 기자입니다. 황정음 씨랑 류준열 씨한테 질문 있는데요. 황정음 씨는 생각보다 결혼에 빨리 복귀하셨는데 운빨 로맨스의 어떤 점을 보고 출연 결정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류준열 씨는 전작에서 호흡 맞췄던 해리 씨랑 동시간대에 경쟁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결혼은 결혼이고 제 일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녀는 예뻤다 끝나고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그냥 빨리 복귀하고 싶어서 이제 작품을 찾던 중에 이제 저는 사실 멜로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 한창 태양의 후예가 방송되고 있고 막 이랬는데 푹 빠져가지고 빨리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이제 멜로가 하고 싶었는데 이제 결혼을 이제 했으니까 또 주인공 하는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이제 고른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류준열 씨 말씀.
저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동시간대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전작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어떤 뭐 그 채팅방에서 서로 다 같이 응원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딱히 뭐 그 작품만 딱 두고 얘기한다기보다 그냥 뭐 서로 지금 뭐 작품 들어가고 찍고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있는 뭐 수많은 제 또래 친구들과 그냥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정도라서 딱히 이렇게 뭐 그런 게 없네요. 네, 그냥 같이 응원하고 힘내고 건강 항상 챙기라고 얘기하는 편이라 가끔 다들 이제 바쁜 스케줄이다 보니까 아픈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건강 챙기라고 하면서 뭐 그게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참 훈훈한 채팅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인데요. 저 황정음 씨랑 류진열 씨께 또 질문을 드리자면 두 분 같은 소속사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같이 호흡 맞추시는데 좀 멜로나 로코나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많잖아요. 좀 같이 호흡 맞추시는 거 어떠신지랑 서로 좀 같이 이제 상대역이 됐다는 거 듣고 어떠셨는지. 류준열 씨께 또 추가로 한 질문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정파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이번에 대수호 같은 경우도 약간 차가운 남자가 그 사랑을 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약간 정파리를 또 떠올리고 비교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차별점을 본인이 또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준열 씨가 캐스팅 됐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준열 씨가 연기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품을 했고 또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같은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 응팔을 하고 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저 친구는 그냥 되게 느낌이 좋다. 왠지 연기하는 걸 자세히 본 적 없는데 연기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채널을 돌린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준열이가 캐스팅이 됐다고 해서 그냥 좋았어요. 왠지 느낌에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걸 준열이가 가지고 있고 또 왠지 제가 부족한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은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전 좋았어요. 네. 촬영 현장에서도 너무 좋고요. 저도 촬영 현장에서 굉장히 좋고요. 전 처음부터 같은 소속사인 줄 알았습니다. 네, 회사를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그 선배님들을 찾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울까 고민하는 입장에서 정우 선배 같은 회사인 줄 알았고 일단 처음 그 선배님과 같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설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운빨이 정말 좋구나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첫 만남이 기억나는데 사실 제가 선배님들을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특히 황정우 선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화보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그 배려심이 되게 돋보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날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다음 날 제가 아침부터 촬영을 가야 되는데 새벽부터 촬영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준열이 먼저 찍어라 라고 선배님께서 먼저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에서 선배님께서 먼저 배려를 해주시니까 이 작품 정말 서로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즐거웠고 특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다른 작품들뿐만 아니라 뭐 지금 앞선 작품에서도 많은 선배님들을 만났지만 늘 항상 배운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역시나 현장에서 선배라는 이름 하에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자 하는 배우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파리에 대한 질문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분명히 전혀 다른 인물로서 수호를 만나고 있고 그 전작 작품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고마운 작품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게 가슴속에 담겨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전작을 뛰어넘는다기보다 혹은 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한다기보다 그냥 이 운빨 로맨스 자체에 대해서 제소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만큼 재밌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공감되는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시길 바라겠고요. 또 소속사 내 단합대회라도 나중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있죠?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코리아 헤럴드 정은진입니다. 저 김경희 프로듀서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운빨 로맨스가 원래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잖아요. 근데 웹툰에서 컨셉을 따오신 건 알겠는데 플롯을 완전히 다르게 구상을 하셨는지 거기다 이게 완결이 난 지 꽤 된 웹툰이기 때문에 뭐 이미 웹툰을 보신 분들은 어쩌면 완결까지 다 알고 있는 건데 결말을 다 다르게 구성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차별점을 두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게 웹툰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웹툰이 사실은 굉장히 그 소품 같은 웹툰이죠. 이제 스토리의 길이가 짧고 등장인물도 작고 그래서 뭐 한 1년 넘게 이제 그 웹툰을 가지고 드라마화하는 기획 작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웹툰에 나와 있는 스토리와 등장인물로 드라마화를 했을 때 약 뭐 한 2회 많아야 4회 분량 정도의 드라마가 되는 그러니까 단편 드라마가 되는 구성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미니 시리즈는 16부작 이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물과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첨가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극중 웹툰에 나와 있는 여자 주인공의 설정, 여자 주인공이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미신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생활 방식 이런 어떤 드라마의 전제가 되는 것을 가져왔고 크게 가져왔고 나머지 주변 인물들이나 스토리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툰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정서와 가치를 유지하되 16부작을 이끌어갈 만한 스토리 그리고 흡입력 있는 어떤 갈등, 인물들을 구성해서 좀 더 새로운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웹툰의 장점과 드라마의 장점이 모두 합쳐진 멋진 작품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이승록 기자입니다. 그 황정음 씨, 유준열 씨랑 또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두 분은 웹툰 좀 보셨는지 보셨다면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황정음 씨는 지성 씨랑 맞붙는 소감이랑 또 뭐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PD님은 남주인공 직업을 웹툰과 좀 다르게 좀 CEO로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되면 좀 가난한 여주인공과 잘 나가는 남자 주인공이라는 설정이 좀 기존 드라마와 많이 겹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유준열 씨가 먼저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작은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다만 그냥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뭐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좀 드라마화된 작품과는 지향하는 점은 분명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느끼기에는 단지 그냥 좀 웹툰은 좀 짧지 않았나 이런 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으면서 이게 드라마 왜냐면 저는 그 웹툰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선 처음에 읽었기 때문에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게 과연 16부작이 다 이렇게 꽉 차게 알차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거에서 조금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단지 그냥 좀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에 처음 뭐 1부부터 쭉 조금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로 풀어냈지만 굉장히 많이 알차게 꽉 차게 구성한 게 좀 이렇게 각색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기분 좋고 신나게 읽었습니다. 네, 저도 웹툰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 드라마 때문에. 근데 되게 재밌고 또 독특하고 신선했는데 저희 드라마는 완전히 다르게 가니까 사실 이제 공감을 가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제 숙제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딪히고 좀 힘들었는데 촬영 현장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못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준현이란 친구가 좀 되게 신선해요, 저한테는. 그냥
저런 말도 해줄 수 있구나. 나한테.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많이 저는 무조건 배우는 게 좋거든요. 현장에서 깨지고 배우고 약간 이런 게 좋은데 배운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신선한 거. 다만 그냥 신선한 거. 이 친구한테 신선한 걸 받으니까 이제 그거를 제 걸로 가져와서 제가 써먹죠.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성 오빠 이제 제가 바쁘니까 이렇게 챙겨보진 못하고 지나가다 채널 돌리면 우리 지성 오빠 나오네 하고 봐요. 그러면은 혜리란 친구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지금 너무 지금 이제 촬영할 때 힘들 거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건강 챙기면서 파이팅하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드라마에 없는 게 재벌하고 악역이거든요. 저희 드라마의 인물들이 다 자기의 힘으로 현재의 위치 혹은 뭐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재수호라는 남자 주인공도 마찬가지고 그게 본인이 타고난 두뇌덕이든 뭐든 그래서 조금 기존에 생각하시는 흔한 뭐 재벌 2세든 3세든 그런 어떤 CEO와 여주인공의 관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서민적인 부모님이 출연도 하시고 원작에는 굉장히 평범한 샐러리맨인데 굉장히 짠돌이로 돈을 아껴서 20대의 나이에 원작에서는 20대였으니까 원작에서는 그 건물주가 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뭐 짠돌이라는 설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으로서 행동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사실 요즘 대한민국 청춘들이 굉장히 힘든데 돈을 아끼면 너네도 마치 몇 억짜리 뭐 건물을 살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조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과도 조금 동떨어진 주인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본인의 운명과 어떤 뭐그 미신을 믿는 정대척점에 있는 과학과 논리를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믿는 그런 친구로 어떤 수학 천재 어렸을 때부터 숫자가 너무 좋았고 숫자와 뭐 물리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수학 천재라는 천재분들이 대부분 많이 독특한 유년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그들만이 가지는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자 주인공으로 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일 수 있겠다고 해서 사실은 CEO보다는 천재에 방점을 둔 거고요. 실제로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요. 회사는 정상훈 씨가 소유하고 있고 이분은 월급쟁이 그냥 CEO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기존 드라마가 색다르다면 색다를 수 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브릿지경제 조은별 기자입니다. 류준열 씨랑 김경희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준열 씨 뭐 이번에 이제 하이라이트도 보고 잘 봤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응답하라에 출연한 배우들은 꼭 응답하라에 저주가 있다. 그래갖고 뭐 이제 지금 작품이 전작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씀 많이 들으셨을 때 혹시 그에 대한 부담감 좀 어떻게 떨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독님께 질문은 사실은 여기 이제 주연 배우들이 아까 하이라이트 보니까 이제 각자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세 분이 이제 같은 소속사다 보니까 이제 뭐 끼워 팔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떤 일간지 이제 기사도 났더라고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배우들을 이제 캐스팅하실 때 어떤 면면들을 보시고 캐스팅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 질문은 아까 했던 답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늘 기자님들이 뭐 부담감이 있냐라는 질문에 전작을 끝내고서도 뭐 처음 들어가는데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부담감이 없냐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뭐 물론 그냥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새로 어떤 작품에 들어간 데 있어서는 부담감은 언제든지 있지만 뭐 전작의 아성이라던가 혹은 전작이 잘 됐으니까 지금 새로 뭐 들어간 작품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 드렸던 거랑 비슷한 것처럼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 저한테는 감사하고 또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사랑스러운 작품이고 그 작품 그대로 그렇게 두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작품 이 운빨 로맨스라는 작품 그 자체만 놓고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작에 대해서 뭐 새로운 것들을 보여준다거나 뭐
깨부수고 뭐 나온다던가 뭐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제가 지금 배고 자는 시나리오를 지금 끼고 살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시간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어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CGS 대표님이 와 계신 것 같은데. 네, 공교롭게도 그런데요. 그 뭐 자타가 다 공인할 것 같은데 일단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2016년 현재 로코 특히나 로코를 포함한 그 드라마 섭외 1순위가 아닌 1순위인 배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희가 황정음 씨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황정음 씨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유준열 씨 역시 그 저희 제작진 입장에선 섭외 1순위였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준열 씨가 뭐 영화 스케줄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캐스팅을 했으면 하고 계속 소속사에 그 러브콜을 보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두 분이 같은 소속사인 게 저희로서는 러브콜을 한 군데만 보내도 되니까 굉장히 수월했고요. 그리고 이청아 씨와 이수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캐스팅이라면 전략적 캐스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두 분 다 기존에 많이 봐왔던 역할과 매우 다른 상당히 다른 역할이거든요. 청아 씨 같은 경우는 뭐 주인공도 워낙 많이 하셨고 특히나 캔디 혹은 뭐 친서민적인 그런 여주인공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드라마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족함 없이 자라서 그래서 사랑받는 방법도 알고 사랑하는 방법도 아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 교포 여성으로 나오고 이수혁 씨 같은 경우도 특히나 지상파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센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 드라마에서는 정말 사슴 같은 눈망울을 자랑하는 귀염둥이로 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좀 깨트릴 수 있는 캐스팅,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했던 캐스팅이고 사실은 청아 씨가 이제 같은 소속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청아 씨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한 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비교적 지금까지 주인공을 워낙 많이 하셔서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에 비해서는 분량이 좀 작을 수도 있거든요. 비중이 좀 작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캐스팅에 응해 주셨고 지금도 너무 현장에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 캐스팅이고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지만 예, 저는 CGS 대표님과 아무런 친분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서로 바라보시는데 상당히 좀 버름한 느낌이 있어서 예, 친하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응답하라의 저주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주와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꼭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에너지데이 뉴스 이현진 기자고요. 저 일단 황정음 씨께 조용했습니다. 네,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그 결혼 이후에 이 작품 많은 작품 중에 이 작품을 골랐는데 그 중에 가장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이 좋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에 사실 뭐랄까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쾌활하고 발랄하고 그러면서 씩씩하고 뭔가 의지가 있고 그런 여성들을 좀 연기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전작들에서 그래서 과연 이 작품에서는 또 어떤 면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차이를 느끼셨는지 아니 특별하게 이 작품에서는 이게 가장 좋더라 하는 그런 점이 있으셨다면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수혁 씨께는 그 테니스 선수 뭐 하신다고 그래요. 운동하시면 아무래도 몸을 좀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딱히 특별히 또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지. 네, 일단 저는 하이킥에서부터 처음에 연기의 재미를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딱 하고 나서 한계를 느낀 게 로맨틱 코미디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진짜 연기자가 돼야겠다 해서 자이언트를 선택했어요. 물론 뭐 그때는 뭐 제가 결정권이 크게 없었는데 회사에서 좋은 작품을 해줘서 우연의 일치로 운이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좋은 작품을 시청률 대박이 났고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이제 연기자의 길을 가니까 사실 로맨틱 코미디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그 에너지를 다시 쏟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김병욱 감독님도 안 계시고 더 이상 옆에
그러니까 만들어 주신 게 되게 컸고 정말 운도 좋았고 너무 열심히 해서 더 이상 그 에너지는 내 인생에서 없다는 생각을 제가 그냥 감으로 안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피해 온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넘지 않으면 정체돼 있는 거니까 사실 도전할 필요가 없는데 정극은 제가 못하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자꾸 쟤는 거품이 많아 뭐해 하니까 약간 오기가 생기면서 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눈물 연기를 제일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비밀에서 눈물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이거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더 연기에 이제 재미가 생기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여유까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로맨틱 코미디에 이제 한번 발을 담갔죠. 그녀는 예뻤다로. 근데 이제 작가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대박이 났고 그런 와중에 이제 결혼을 했고 근데 진짜 정통 멜로를 한번 다시 가고 싶었어요. 제가 연기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는 개인적으로 비밀 같은 작품이에요. 로맨틱 코미디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멜로인데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회사랑 얘기해보다가 로맨틱 코미디를 결혼이 컸어요. 네, 로맨틱 코미디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원래는 좀 다른 장르 가고 싶었어요. 완전. 근데 결혼이란 것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에 다시 선택한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중에 운빨 로맨스는 제목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너무 신선하고 네. 그래서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또 똑같다는 얘기 들을까 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 재밌어요. 그 식상함은 준열이가 해결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황정음이 연기하지만 황정음이 연기하는 건데 달라질 수 없어요. 근데 괜히 저 혼자 어차피 제가 하는 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하는데 또 상대 배우는 바뀌었고 또 이 친구와 저 안에서의 또 다른 케미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는 빨리 1, 2, 3, 4, 5, 6회까지는 사실 인물 소개 뭐 해가지고 별로 제가 이렇게 감독님 연출 뭐 배우들 이제 하는 거 많아가지고 제가 뭐 별로 그렇게 할 게 없는데 7부부터 빨리 연기하고 싶어요. 준열이랑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 저희 드라마가 어떻게 될지 저 조금 봤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내용이 뻔한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저희 드라마가. 그래서 계속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보시기엔 좋은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수혁 씨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테니스 선수 역할에 대한 뭐 준비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예전부터 운동 선수 역할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었고요. 제가 아무래도 모델 출신이고 좀 모델로서의 이미지가 강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배우로 보여지고 싶은 마음, 좀 더 연기적으로나 좀 뭔가 이렇게 운동 선수라면 약간 땀 흘린 모습, 좀 남성스러운 모습, 좀 열심히 하는 모습, 건강한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부터 운동 선수의 역할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미팅 때도 그렇고 감독님께 굉장히 하고 싶다는 의사를 많이 비췄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는 뭐 아직까지는 좀 보여지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드라마 극중 안에서 뭐 대사도 뭐 멋진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특히나 또 이런 운동선수라는 특성을 가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최대한 많이 연습은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전작품을 끝낸 지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상황에서 촬영에 들어와서 중간중간 틈틈이 몸도 급하게 만들고 테니스 뭐 연습도 하고 수영 역할 연습도 하고 좀 운동선수로서 좀 그래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건강한 모습,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땀 흘린 모습, 또 굉장히 저희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밝은 코드가 많기 때문에요. 기분 좋게 좀 많이 어떤 기존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큰 기대 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현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이청아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PD님이 감사한 캐스팅이라고 하셨는데 그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5년 만에 미니 시리즈 돌아온 각오 또 좋은 집안 역할이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좀 표현하려고 중점을 두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오늘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사실 제가 감사하죠. 근데 저는 제가 이 지금 뱀파이어 탐정이라는 드라마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 이제 나머지 주연 배우 세 분이 같은 회사였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부러웠었어요. 아, 이게 저렇게 같은 회사 사람들이 하니까 오히려 더 굉장히 리허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너무 잘해 오시고 그래서 사실 이 배역이 저한테 왔을 때 그런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인데 근데 제가 보았던 좋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권택 감독님이 너무 멋지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사실 잘 사는 집안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역할을 하면서 저도 이제 뭐 저의 어떤 비주얼을 담당해 주시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극 중에서 주변 배우분들이 말로써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뭐 저 여자 봐, 저 여자 정말 연예인 같아. 뭐 대표님 엑스레, 뭐 부티가 줄줄 흘러 이런 대사들이 사실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데 제가 또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이런 걸 해보겠나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청아 씨의 답변 들었고요. 잠시만요. 이쪽에 질문 하나 더 있으셨죠? 이 기자님? 네. 기자님 질문 받고 다시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커스뉴스 광민구 기자인데요. 저도 아까 이제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이청아 씨한테 지금 이렇게 교포에다 알파걸 느낌의 이런 역할을 맡는 거는 이번이 또 처음이신 것 같은데 그 뭐 언어적인 부분이나 아까 전에 스타일리스트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팁을 갖고 준비를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수혁 씨랑 같이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온 역할이라서 주어진 영어 대사를 최대한 유창한 영어 발음으로 여러분들께 어색하지 않게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밋밋한 얼굴이라 어떤 화장이나 의상 같은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걸 찾기 위해 저희 팀들이랑 거의 한 3일 정도를 막 머리를 싸매가며 이런 거 저런 걸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워낙 노련하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라 다행히 드라마에는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패션 공부까지 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세련된 알파걸 역할인 만큼 아마 스타일링적으로도 많은 신경을 썼을 것 같고요. 또 비주얼적인 매력도 발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다시 부탁드릴게요. 스포츠크루 연나경 기자입니다. 류준열 씨가 메이킹에서 그 짜장라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시청률 20%를 넘겼을 때 뭐 짜왕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공약을 걸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짜왕이 시청률 20% 넘었을 때였나요? 벌써 잊으신 겁니까? 네. 조금 더 큰 거를 해야 하지 않나요? 20%. 그치, 손수 끓여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봉지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아니, 앞서서 그 선배님께서 이제 그 맥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요. 아직 딱히 그 공약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뭐 만드는 그 배우들도 그렇고 동료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사실 그 숫자랑은 별로 이렇게 숫자를 신경 쓰면서 만들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그냥 따뜻하고 재밌는 이야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거라서 좀 뚜렷한 공약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그 회사 직원들끼리의 어떤 첫방에 대해서 이제 다들 기대감이 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친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뭐 쉽게 그냥 내기 뭐 이렇게 장난치는 내기 정도의 이야기만큼 친해질 때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또 이야기를 회사 직원들끼리도 많이 나눴고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짜장라면을 끓여드리는 걸로 일단 근데 또 어느 분들을 끓여드려야 될지 우리 뭐 기자님들도 끓여드리고 다들 여기서 라면 드시면서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네, 마이크가 없어서 안 들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청률 공약은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보고 좀 더 재미있고 신선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짜장라면은 먼저 끓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청률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더스타 장은경인데요. 전 정음 씨랑 준열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일단 정음 씨한테는 그 황정음 씨가 본 유준열의 장점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이제 두 분한테 드리는 공통 질문은 아까 첫인상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는데 연기를 직접 해보시면서 두 분이 연기 호흡은 어떤지 케미는 어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부탁드릴게요. 그냥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연기를 하면서 그냥 느끼는 건데 그냥 아 좋다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 좋다 이거 그냥 제가 준열한테 맨날 얘기해요. 준열아 좋아 이렇게 네, 연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얘기로. 왜냐면 그 서로 맨날 촬영하면서 눈을 많이 바라보면서 연기를 하는데 눈을 가만히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가 누나가 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떤 저의 그 희열이나 그 뭐랄까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선배님 입장에서의 어떤 수많은 배우들을 만나면서 어떤 그 좋고 나쁨을 다 아시는 입장에서 저 같은 신인이 같이 마주하고 대화를 섞었을 때 부끄러우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착한 척하면서 존댓말 하는데 현장에서 완전 반말하고 저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막 근데 잘 통하고 내가 준열아 나 힘들어라고 했을 때 누나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 그러면 오 좋아 이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좋아요. 네. 근데 그건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후배 배우가 선배님이 너 연기 좋아, 너랑 같이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반말은 크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랄까 일단 제가 나이가 더 많은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그 자꾸 여기서 선배님 하는 것도 좀 재밌는데 뭐 누나가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꾸 엄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꾸 뭐 힘든 것 같아 이거 맞나 자꾸 이러는데 그럼 제가 거기서 틀려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누나 좋아요 좋고 너무 화이팅하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 이러는 거예요. 네가 뭐 평소에는 많이 이렇게 상대 배우를 많이 다독여 주시는 그런 자리가 많으셨나 봤는데 저한테는 왜 네가 나한테 잘한다 그래? 너도 잘하고 있고 나도 잘하고 있다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하자면 너무 길고요. 네, 그냥 저희 좋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오랜 지금 한 달, 두 달 이상 촬영하면서 그 첫 만남부터 지금 굉장히 친해지기까지의 되게 그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대화를 사실 많이 하고 서로 위로도 많이 하고 감독님과 셋이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으면서 그냥 지금 이렇게 그 두서없이 막 농담하면서 웃고 떠드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너 친구랑 어떻게 지내? 친구랑 어떻게 지내라고 했을 때 그냥 서로 바라보고 웃고 뭐 이렇게 되도 않는 얘기들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되게 좀 답답하거나 이렇게 목마르는 상황에서 며칠 전이었어요. 네, 한 4일 전에 준열이 캐릭터가 딱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날 처음으로.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전까지도 좋았는데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네. 맞춰가는 과정이고 사실 인물 소개고 이렇게 주고받기 연기가 없으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어떤 드라마건 간에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근데 준열이 연기하면 왜냐면 준열이가 채워주니까 사실 제가 할 게 없고 그리고 씬이 확 사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그 후로 완전 또 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 했더니 막 신나가지고 막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좋았어요. 이 질문이 이렇게 길게 대답이 될 줄 네, 몰랐는데 제가 네. 이렇게 의자를 당겨 앉을 줄 몰랐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일 전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 수호라는 인물이 얘기 길게 가도 되죠, 선생님? 예. 네. 그러니까 수호라는 충분히 인물이 하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이제 질문이 하나 더 남아서 네네네. 조금 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수호라는 좋아요. 인물이 사실은 그 인물 소개를 좀 더 이제 같이 드리는 건데 누나가 정말 그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력이 좋고 훌륭한 연기를 펼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누나한테 많이 주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재수호라는 인물이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네, 그 재수호라는 인물이 사실은 천재이면서 그 인간관계를 글로 배웠다는 그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뭐냐면 상대방의 대사를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친구예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예의를 차리고 저는 사실 연기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로봇처럼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듣고 그 수호라는 인물이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니라 너는 얘기하고 그래 알았어요. 네 알아듣겠고 사실 제 얘기만 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촬영한 분량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아리까리했던 부분인데 이제 점점 회가 거듭할수록 그리고 수호라는 인물이 본인에게 인물을 열수록 그 본이라는 인물에게 그 마음을 열수록 이제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강조되면서 누나들이 누나가 거기서 정확히 4일 전에 그런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질문이 없었으면 어떡할까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아주 좋고요. 마치 연기호흡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저 스포츠계장 하경원이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래 좀 기다렸는데 저는 이수혁 씨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뒤쪽에 있습니다. 보시는 쪽에 오른쪽 뒤쪽이고요. 예, 저 오른쪽 끝에 계십니다. 예, 성시경 닮으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상어 때부터 좀 연기하시는 걸 좀 지켜봐 왔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캐스팅의 결과겠지만 좀 선이 날카롭고 약간 이지적인 인물들을 많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밤선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극대화돼서 표현이 된 것 같고 좀 변화에 좀 조짐이 있었던 게 이제 동네 영웅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조금씩 생활 연기를 하시면서 좀 얼굴에 긴장이 풀리고 좀 다른 인물을 좀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좀 밤선비 때와는 좀 정반대에 있는 밝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그런 성격이라든지 취향 같은 부분이 좀 전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의외로 밝은 인물을 할 때도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격이신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뭐 청아 씨한테 갔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좀 지금까지 좀 대중들이 알고 있는 이수혁 씨의 이미지와 좀 다른 인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나름 좀 애를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지금 사실 한 2년 반 정도 동안 작품을 5개 정도 연달아서 하게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은 뭐 보시는 분이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성장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모델했던 이미지가 너무 셌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좀 정말 생활 연기, 굉장히 밝고 좀 어린 남자아이 같은 그런 역할을 주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큰 모험을 해주신 우리 감독님과 제작진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뭐 따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극중 나이가 24살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뭐 이렇게 이 역할 4분 중에 제일 막내 역할이고, 좀 건욱이라는 인물이 나오면 굉장히 밝고 좀 건강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뭐 노래를 듣는 것도 뭔가
그냥 어린 친구들의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웃는 연습도 사실 카메라 앞에서 아직 웃는 게 좀 많이 어색한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웃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NG를 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촬영하다 컷되는 순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감독님께서 네, 눈에 힘을 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사슴 같은 눈망울을 보여달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과연 사슴 같은 눈망울이 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긴 하고요. 근데 그나마 조금 굉장히 착하고 저의 어떤 다른 모습을 많이 봐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24살입니다 역할이.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예전에 너무 제가 초반에 부족한 모습을 너무 좋고 시청률도 많이 나왔던 뿌리 깊은 나무라는 공중파의 너무 좋은 드라마로 여러분께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성장한 모습들을 빨리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번 드라마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자신감이 생겨 나가고 있다는 걸 좀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청아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수혁 씨 말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평상시에 되게 귀엽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게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감독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이끌어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수혁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친구가 웃는 게 이렇게 예쁘구나. 그래서 저도 그냥 저도 모르게 야, 너 웃는 거 되게 예뻐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마 저희께 방송이 되면 아마 이수혁이 저렇게 귀여운 친구였어?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뭐 덧붙이자면 스타일적인 부분도요. 이게 맨날 무서운 역할만 하다가 뭐 사람 죽이고 뭐 날라다니고 뭐 죽었다 살아나고 뭐 이런 역할만 하다가요. 이렇게 뭔가 24살이라는 거에 부담감을 느끼고 막 하늘색, 막 분홍색 이런 것들을 입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덧붙이자면 이수혁 씨 굉장히 귀여워요. 귀엽고 그 동생이지만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방금도 나와서 사진 찍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분위기 잡으려고 나왔는데 기자님들 보는 순간 무장 해제돼가지고 너무 바보같이 웃었는데 사실은 이런 그 사진 찍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귀엽거든요. 그 준열이 형이 너무 착하고요. 되게 멋있는 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사실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조연 배우한테 너무 많은 잘해줌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형이고요. 네. 또 덧붙일 말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배우분들이 이제 작품에 대한 어떤 애정이 답변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설명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오늘의 작품의 인기만큼 또 다양한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공식 인터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배우분들과 감독님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드리고 오늘 제작 발표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입니다. 첫 방송되는 MBC 스몰미니 시리즈 운빨 로맨스에 대한 좋은 관심과 또 좋은 기사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운빨 로맨스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